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절강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상민, 송영길 신당 창당했으면 민주당 망친 건 이재명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한 방송에 나가서 송영길 신당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당이 돼버렸다. 그동안 민주당을 망친 주범은 이재명 대표다라면서 또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탈당하거나 직접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혼자 힘으로는 약하다. 뭐 금태섭, 양향자 이 밖에 민주당 의원들하고 손잡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한다. 12월 초까지 입장을 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민주당을 망친 주범은 이재명 대표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당원들도 그렇고. 리더십 요구를 그리고 또 이분이 자꾸 하시는데 팔로워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배가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협조도 해주지 않고 배가 운행되는 내내 비판만 하고 계속해서 선장을 힐난하고 배 운행을 돕기는커녕 방해만 하는 어떻게 배가 제대로 운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인터뷰에서는 지금 개딸들을 다 내쫓겠다. 본인이 민주당에 있는 동안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원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친명이든 비명이든 간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지나치게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띠는 강성 지지자들은 저 역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해당 행위를 일삼는 비명계 강성 지지자들 이분들부터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즉 비명계 또한 입찬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을 바꾸실 거면 12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하루빨리 탈당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빨리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합참의장 후보자 정체적 난국이네요. 또 자녀 학폭 기피 사죄 모두 내 불찰이다. 여러 가지예요. 일단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이분이 주식 골프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기회를 주신다면 합참의장으로 임무에만 매진하겠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관련 학생, 학부모님께 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인사 참 총체적 난국이네요. 합참의장 후보자도 결국에는 자녀 학폭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딸이 동급생 5명과 교내에서 한 명을 폭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6명이 한 명을 구타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 도발 당일 골프장 이용. 이건 또 뭘까요? 2021년, 22년 북한 도발이 굉장히 잦았죠. 이때 총 41회 골프장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그 당일에도 골프장을 갔다고 합니다. 오전 8시 50분쯤에 미사일이 발사가 됐죠. 그런데 오후 1시 18분쯤에 골프장에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죠. 근무 중 주식 거래. 작년 1월 5일 북한이 도발을 하고 나서 3시간 후에 근무 시간 중에 주식을 구입을 하셨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작년 1월 17일에는 ETF 2천만 원어치 구입하셨고 이런 사람을 합참의장으로 임명을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힘으로의 우위, 무력으로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것들의 일환이고 연장선입니까? 북한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정권의 실책들을 잘 만회를 해왔죠. 반일 정서는 친일 정서로 돌리고 반북 정서를 이용을 해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정말 너무나 구태한 그런 전략을 지난 1년간 써왔지 않습니까? 정말 안보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사람 임명을 철회를 하고 정말 군인다운 군인 출신으로 다시 임명을 해야죠. 윤석열 정부 인사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심각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국민들 우롱하는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R&D 예산 조정 과정 미흡이 있었다. 더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겠다. 이제 이거 갖고 말이 많이 나오니까 20에서 40대 청년 연구자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건데 내년도 이제 R&D 예산을 조정하고 평성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면서 사과 아닌 사과를 하긴 했어요. 연구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전형적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좀 돌려서 직접적인 사과는 안 하고 얘기를 했는데 웬일로 인정을 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인정도 그동안은 안 했으니까요. 연구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죠. 직접적으로.
그리고 삭감이 아니다, 재구조하다 이렇게 말을 둘러대는데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좀 재조정하는 것뿐이다. 그냥 무턱대고 깎아놓고서 대책 없이 깎아놓고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급하게 불을 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연구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안타깝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민주당이 R&D 예산 증액을 의결하니까 퇴장을 해버리는 이런 국민의힘의 이중성, 연구자들을 우롱하는 거죠. 사전에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삭감에 따른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미리 검토하고 철저하게 연구한 후에 예산을 건드렸어야죠. 그런 사전 작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덜컥 건드려버리니 뭘 어쩌라는 겁니까 대체 이 정부는. 마지막 기사입니다. KBS 진행자 줄하차에 노조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쿠데타를 방불케 한다라고 메인 공격을 했죠. 사퇴를 요구를 하면서 이제 KBS 노조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과거 5.16 쿠데타처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알았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진행자 방송 개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건 듣도 보도 못했다. 정의당에서도 또 논평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식 언론 장악에 추악한 모습은 역사의 한 장면으로 똑똑히 기억될 것이다. KBS 본격적으로 언론을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앵커를 바꾸고 프로그램을 폐지해버리고 결국에 이제 노조가 참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들이 방송법 위반이라는 건데,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개입을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게 아닐까요? 시치미를 떼는 건가요? 참. 새로운 사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바로 메인 뉴스 앵커가 교체되었는데, 사장은 구체적인 정황은 모르겠다, 그 과정은 모르겠다 라면서 잡아떼고 있고, 말이 안 되죠. 심지어 모 진행자는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 씨인데, 박민 사장이 편파적인 방송을 해서 죄송하다 라면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글쎄요, 누가 봐도 국민의힘과 용산에 유리한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공영방송이 이렇게 장악을 당해버리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참 답답한 소식들 많습니다. 언제쯤 이 나라가 정상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제강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